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을 잡아라. 마침내 찾아온 예상했던 상황, LG U+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을 잡아라. 마침내 찾아온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LG U+의 위기. 그에 따른 배경은 중국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 판단 잘해라.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화웨이 요구입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있죠. 판단 잘해라. 너무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해리 해리스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있는데요. 5일날 클라우드 미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뢰할 만한 5G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 대한 의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반화웨이 전선의 공개적인 요구, 그리고 즉 미국 편으로 서라. 외교 소식통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미중 무역전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미중 모두 한국에 점잖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는 지나버렸다. 미중이 가운데 있는 한국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상황.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컨퍼런스에 비공개 간담회가 또 열렸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LG U+를 콕 집어 안보 위협에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는요. 한국에서 화웨이의 퇴출을 위한 드디어 시작되는 미국의 압박입니다. 화웨이의 제재에 대한 미 정부 당국자 입에서 처음 나온 특정 기업 압박으로서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것에 대한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들은 화웨이 장비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까지 의미하는가라면 통신 장비 플러스 라우터, 인터넷 중계 교환기, 인터넷 중계기를 말을 하는 거죠. 인터넷 중계기까지 모두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IT 기업 고위 관계자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한국에 선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화웨이 장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터넷 기업은 없을 것. 그러면 이미 화웨이 장비를 썼던 사람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IT 업계의 분위기들은 완전히 전전긍긍을 하죠. 그리고 LG U+의 분위기는 아주 당혹하고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LG U+는 4G부터 시작해서 5G까지, 그때 이상철 부회장이 있었을 때 4G부터 시작해서 5G까지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했어요. 이번에 5G도 썼던 게 4G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4G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의 연동성을 맞추기 위해서 화웨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화웨이 제품을 바로 퇴출할 수가 없게 돼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LG U+에 대해서는. 그래서 LG U+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이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계기를 계속 5G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향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타격인지 궁금해요. 화웨이 제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제일 이득이 많이 봤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득인 이유는 국내 통신 인터넷 업체들이 화웨이 제품 대신 삼성전자 제품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웨이에서 지금껏 반도체 메모리를 사갔잖아요. 그 반도체 메모리에 사갔던 것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에서 매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 통신 인터넷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측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도 타격이고 단기적으로도 타격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통신시설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지금 메모리 반도체밖에 팔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타격이 제일 큰 것은 화웨이에서 지금 구매하는 구매 양이 보통 보면 SK 하이닉스 매출의 한 13% 정도? 12%, 13% 정도 되는데 그게 끊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도 약 1조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웨이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5 시장이 점점 느려지고 그 느려짐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정말 그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은 생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웨이 제품이 없어도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위축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통한 반도체 수출 타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주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미묘하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은 이 컨퍼런스를 자기들하고 같이 주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주최했던 협회에서는 공동 주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자칫 반화해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대놓고 아웅하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반화해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반화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중국의 입장으로는 지금 계속 우리 편에 서라라는 요구가 점차적으로 노골화될 것이라는 게 누구도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특히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사드 배치, 화웨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임시 반편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정확하게 지렛대를 잡고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 편을 들면 사드 보복 같은 그런 비슷한 보복만 당하지 더 큰 보복은 안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국 편을 들지 않게 되면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인포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